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화주까지 동맹하여지 마라 누구를 대자고 머리에 비는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별나른 콩팥을 외라니 열고 아주까지 공백은 왜 이러는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산중에 귀물은 너무나 다래 인간의 귀물은 나 하나라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만나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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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까지 정자로 만나보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이어서 팬조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임새도 넣어주셔도 돼요. 아이씨구 좋다.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놀아가세 아리랑 고개는 외고개
네, 정말 신명나는 오프닝 공연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볼 거니까요. 그때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유정 탄생 115주년 기념 작품 속 인물과 주절의 한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 김유정 선생의 탄생 기념 행사가 사단법인 김유정 기념사업회 주관 주최로 올해부터는 매년 개최된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올해 115주년을 맞은 탄생 행사의 주제인 작품 속 인물과 주절의 한판인데요. 김유정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야기꾼이 그가 되어 작품에서 묘사되지 않은 심정 등을 요즘 시대와 빗대어 주절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김유정 탄생 100주년 그리고 지난 2019년 김유정 탄생 111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펼쳐지는 올해의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무대 소개에 앞서서 이렇게 오늘 멋진 공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사단법인 김유정 기념사업회 김군분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념사 본사장 김군분입니다. 며칠 전에 일출이 지났고요. 어저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서 오늘도 여전히 화창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오전에는 춘천에서 안개도시라는 춘천에서도 전혀 보기 힘든 그런 아주 안개 자욱한 아침이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를 시작하는 즈음에서 안개도 거치고 또 아주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념사업회 이모님 가정에 또 혼사가 있어서 저희들은 잔치집에 갔다 온 마음이어서 지금 더욱더 이렇게 마음이 아주 즐겁고 흥겹고 기쁩니다. 많은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특히 주말인데 가실 때도 많으시고 하실 텐데 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8년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시고 또 예산을 그 많은 예산을 다 따내시고 2008년 내내 12달 내내 새로운 기획 전체가 다 다른 기획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걸 맡아 하셨던 전상국 김유정 기념사업회 전 이사장님 소설가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셔주시기 그때 당시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께서 이제 또 작고하셨는데요. 그분께서 추진위원장을 이제 맡아주셨었습니다. 그 역시 또 돌아가신 한림대학교 전신재 교수님께서 운영위원장님을 맡으셨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12달 내내 1년 내내 김유정 탄생 100주년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빛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 기념사업회가 김유정 문학촌을 위탁 운영을 했을 때 2019년도에 유품 1호 기념을 해서 111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뜨문뜨문 가진 후에 이게 중단이 됐었는데요. 금년에 저기 임미서 도의원님이 계신데 많이 힘써주셔서 도비보조금을 저희들이 정액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김유정 탄생 행사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대하신 바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런 기획을 했지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지 저도 본 바가 없습니다. 같은 기대고 또 주저리라고 그랬는데 웅얼웅얼도 있을 테고 또 영악한 점수니까 또 튀어나올 수도 있겠고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일일이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뵈니까 한 분 한 분 한 30분은 소개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저희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행사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분 지금 보니까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자랑시켜드리고 싶은 분들이라서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빨리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냥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소개해주신 정상국 김유정 기념사업회 명예 이사장님의 인사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 이사장님. 네, 마이크 주시면요. 네. 그 자리에서 하셨나요? 네, 앉아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겠다고 조금 울컥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념 100주년 하시고 또 이렇게 오시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요. 본격적인 주저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저리는요. 홍석현님께서 꾸며주실 텐데요. 이 나로 표현되는 인물은 봄봄에 나오는 대릴사위입니다. 이 대릴사위로 들어간다면 시간이 지나도 점순이와 혼인시켜주지 않은 장인에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엔 반항을 하고 결국 부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역을 맡은 홍석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또 이게 제가 많이 거리고 그래서 틀리게 되면 너그럽게 마시고 좀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5주년 전에 탄생하신 김유정 선생님께서 낳아주신 봄봄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이웃에는 점순이라고 조그만하고 이쁘게 생긴 좀 아이가 삽니다. 저는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준다는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3년 하고 7개월 동안 모순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인님은 저와 점순이를 혼인시킬 마음이 없어서 하루는 여쭤봤습니다. 장인님, 저 이제 성례해야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잘해야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은 점순이 키가 자라지 않아 성례를 미루었습니다. 우직하고 미련한 저를 부추긴 것은 다름 아닌 점순이었습니다. 점순이는 화전밭을 갈고 있던 제게 찾아와 웬일로 얌전히 새참을 내려놓고는 저만치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릇을 챙겨가던 점순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성례를 시켜달라야지 맨날 일만 할 거니? 하고 쏘아붙이고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친구 뭉태를 찾아보더니 뭉태는 나 대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맨날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뭉태는 제가 세 번째 대리사위이고 점순이의 어머니가 혼인할 때 14번이나 대리사위를 갈아치운 사실을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점순이까지도 나를 병신으로 본 듯하니 제 신세가 참 따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인님과 결판을 지으려고 점순이는 앞마당에 들어누웠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화가 난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로 저를 찌르고 때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처럼 맞고만 있지 않고 장인님을 꽉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나라나, 예 정순아. 애고머니 마을께 아버지 죽이네. 아이고 사람 넣네. 아이고. 갑자기 달려든 정순이가 제 귀를 잡아당기며 울었습니다. 저는 정순이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착한 장인님은 제 터진 머리를 물손으로 닦아주시고 등도 두드려주셨습니다. 올 가을에 꼭 속내를 시켜주마. 암말 말고 빨리 콩밭이나 가서 얼른 갈아라 하는 게 아시겠어요? 저는 장인이 고마워 눈물까지 났습니다. 장인님, 저 이제 열심히 콩밭 갈게요. 저 또 속는 건 아니겠죠? 다음은 동백꽃에 나 시점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험탁이 점순이네 다가대 막 쪼이었습니다. 아이 구세라.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가는데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햇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놓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본놈의 기집애가 요즘 나를 왜 이렇게 가만히 두질 않는지. 사실 어제까지도 점순이와 나는 대화도 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점순이가 이상해졌어요. 저에게. 야, 너는 일하기가 좋냐? 벌써 울타리는 왜 왔냐? 하며 깔깔 웃더니 너 집엔 이거 없지? 그러면서 감자 세 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그거 안 먹는다고 했더니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감자 세 알만 줄 것이지. 너 집에 이거 없지는 왜 붙여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내 닭을 죽어라 하며 괴롭히는 점순이에게 한마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야, 남의 닭 죽일 테냐? 망할 개집애 같으니. 그러더니 점순이가 이 바보 녀석아, 네 배는 병신이지? 너 내가 아버지가 고자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이 나서 쫓아가 봤더니 점순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추장을 닭한테 먹이고 쌈을 붙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고추장을 더 먹일 걸 하고 있었는데 점순이가 내 닭을 또 잡아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깔깔거리며 쌈을 또 붙여놨습니다. 내 닭을 기사식용으로 만들자 저는 화가 나가지고 점순이의 큰 닭을 담배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점순이가 야, 남의 닭을 왜 때려 죽이니? 하여 그럼 어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이미 상황이 지나가고 보니 땅도 없어지고 집도 쫓겨나고 하는 생각에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너 이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지?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알았어 하고 대답하였는데 점순이가 닥쳐준 건 열명 알라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때 점순이가 내 어깨를 치면서 노란 동백꽃 사이로 넘어졌습니다. 알싸. 그리고 향긋한 동백꽃 냄새 때문에 정신이 아찔하네요. 저 멀리서 점순이 엄마가 점순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저 도망갑니다. 네, 나일점에서 한 조절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인어른이 왜 성례를 미루는 걸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올 가을에는 성례를 시켜줄까요? 궁금하시죠? 네, 김승은 부님이 한 주저리 장인어른 봉필 영감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야, 이 자식아, 성내 부모 미쳐 자라야지. 응? 똑같다 놓고 지정 드린다고 가가 잘하냐? 택도 없다 이 녀석아. 아이고, 안녕하시오. 이게 아시는 분이 계시다. 제가 누구냐고요? 115년 전에 나를 만들어준 조물주 김유정 선생님 대표 작품 본범에 나오는 봉필 영감이요. 어떻게 괜찮았어? 어려운 역을 내가 그 김유정 사업회에 좋은 친구를 뒀더니 이걸 한번 해보라 그래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아주 고통의 밤이었어.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뭐 김유정 본범일고 가서 아마 다 알 거야. 굉장히 쌈밖에 내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 하나 있는데 놀부가 있어. 그 친구 보면 유유상술이라고 나왔던 놈인지 알았지? 아주 마음씨도 고약하고 그리고 뭐 손법도 아주 나빠. 아까 우리 디릴사에 나왔다 들어갔는데 원래 저렇게 잘생겼는데 벌써 이런 시간. 우리는 얼굴 안 봐. 심 좋고 다리 튼튼하고 일 시켜야 되거든. 근데 나한테 딸이 셋 있어. 근데 큰딸들은 대길사이를 14시나 봤어. 왜 그랬겠어? 네? 일 시켜먹으려고. 사실 점순이는 둘째 딸이야.
그런데 아까게 나왔던 애가 셋째 데릴 사이라고 지가 고백한대. 바보 같은 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점순이 키워주면 내가 결혼시켜주마 했더니 그 말만 믿고 저렇게 따라오는 거야. 여기 젊은 사람들, 아유 저기 한국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 뭐 계약할 때 필시 계약서 써라. 그래 그런 말만 믿고 뭐 어디 취직했다가 박살난다. 알았지? 아니 그리고 들어와갖고 벌써 걔를 3년 7개월째 부려먹었는데 이 녀석이 아니 나 볼 때마다 띠를 쓰는 거야. 아주 성례를 시켜달라고. 어? 미쳤어 내가. 우리 막내딸이 6살이야. 걔가 그래도 10살은 돼야 내가 그 녀석 데이트 사인을 드릴 거 아니야. 아직 점순이 16밖에 안 됐는데 이 녀석 한 4년은 부려먹어야 그 데이트 사인을 드릴 텐데 이 새끼가 볼 때마다 띠를 쓰니 말이야. 얼마나 내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핑계를 댄 거야. 야 점순이가 잘해야지 봐라. 이 포함 안에도 문제 너한테 시집 가냐. 이놈 맨날 떼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이놈도 보통 얘기가 아니야. 어떤 때는 그냥 배를 주고 아까 얘기했잖아. 배를 주고 배 타러 따르고 논바닥에서 질질 구르질 않나. 막 딜이 돼. 나한테 지도 이제 컸다고. 한 번은 아주 뭐 구판장한테 가서 따져보자는 거야. 나보고 네가 나보고 장인이라 그랬다. 뭐 빈장으로 주니라 그랬다. 막 기대 내가. 그러다가 그래서 갔지. 나도 창피했잖아. 쪽팔리고. 그래서 살살 따라갔더니 이 구장 지금 말하는 거 이장이겠지. 이장. 아이 그 녀석이 날 보더니 아이 봉필씨 그 성례를 시켜주려 이러는 거야. 야! 내가 뭐 성례를 시켜주기 싫어서 안 시키지. 이따 나를 놈으로 볼래 이러니. 사실 이 부장은 나한테 소장을 지고 있거든. 땅 도마지기를 얻어서 소장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가 내 땅 뺏으면 어떡할 거야. 지가 살살 그 녀석한테 가서 얼레더라고. 야, 너 주인집 농사 망치면 징역 가. 그러니까 말 잘 들어 이러는 거야. 얘가 내 편이지. 돈이면 최고지 뭐 지금이고 옛날이니까. 그러지 않아? 돈이 안 받니까.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지내왔어. 그랬더니 이놈이 갔다 와서 분해겠지 뭐. 지 친구한테 또 흉도 들었지. 정순이가 또 깔보더라고 걔를. 어휴 갔다가 그래. 응? 아버지한테 승낙도 못 듣고 왔어. 무시당하고 그랬더니 기분이 나쁜 거야. 어느 날 이놈이 뭐 꾀를 부리길래 걷어찼더니 이놈 시기가 그저 내 시기를 막 물고 늘어지는 거야. 아우 선생님 뚫려봐서 아시지. 아우 이걸 봐라 봐 이놈 새끼야. 아우 우리 소리를 쳐 이놈 새끼를 놓고 내려놓지라네. 오직하면 내가 그런 새끼 아이고 할아버지 나 살려 할아버지 나 살려 이랬겠어. 야 점순아 이렇게 찾았더니 마누라하고 점순이하고 막 뛰어나는 거야. 그 대길산에서 휘박이를 지고 겨우 막 양쪽 귀를 자꾸 막 물어 뜯는 바람에 겨우 내가 이거 살아서 아직도 얼얼해. 100년 지났는데 죽겠어. 그래도 말이야 그 대길산의 녀석은 아마 점순이가 편들 줄 알았나 봐. 백도 뺀 녀석아 피가 물보다 진하는 걸 걔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그지? 이렇게 100년이 지났어요. 그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3년 2월 11일 우리 김유정 선생님께서 탄생하신 지 115주년 되는 해입니다.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성형수술이 발달했어. 115주년이 지났죠. 우리 김유정 선생님 저승에서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김유정 사업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문학인들이 한양성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저씨 이거 끝 아니야. 2부 내가 뭐 괜히 가라 했겠어. 박수 그래도 박수 한번 쳐줘야잖아. 고맙습니다.
지금 딸이 있어요. 100년 지났는데도. 한번 힘써봤지. 근데 큰딸들 하나가 저 초대잖아. 걔를 낳아갖고 열심히 키우는데 그래도 뭐 이놈 좀 얼굴도 뽀송해지고 그럴까 하고 가습기를 집에다 어려서부터 틀어놓고 키운 거야. 그랬더니 가습기 살균제가 좋다 그래서 그걸 듬뿍 넣어가지고 막 캔 거야. 장하게. 지금까지 아토피를 알아. 근데 내가 미안해. 걔한테 보상 신청도 하나 못 해줬거든. 볼 때마다 미안해. 근데 엊그제는 저 동선이라는 녀석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후평동에서 카페를 차는데 3년 됐는데 며칠 전에 접었어. 왜냐면 얘네들이 마음이 너무 순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집 앞 그 가게 앞에다 차를 팍팍 대고 가. 그냥 너무 착하니까. 아저씨 얼굴 봐. 아저씨 차 좀 빼주세요. 이러면 야 이게 네 집이냐? 네 집이야. 그리고 고선달고 안 돼요. 얘네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다가 한 3년을 버티더니 후평동이 싫대. 후평동이 싫은데. 그래서 엊그제 접었어. 그리고 둘째 딸이야. 인형 꼭 애미를 닮았어. 닮았는데 저기 우리 애미 비슷하게 생긴 아줌마 한 분 계시. 사실 좋은 점은 다 엄마 닮고 나쁜 점만 나 닮았다. 그런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대학을 보내놨더니 대학 3학년 때 배를 쓱 쓰는데더니 결혼시켜달래. 뭐 갖다 검사를 해보니까 뭐 빨간 줄이 같대나 뭐 노란 줄이 같대나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이게 좀 어떻게 해.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결혼식을 시켜주마 하고 아빠니까 약속했지. 이 녀석들 떳떳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야 그래서 그냥 쌍둥이를 갖다 앵기는 거야. 아들 쌍둥이가 5살 됐어. 5살. 근데 뭐야 이게 또 갈 때는 중에 살아야더니 한 몇 년 지나 성격이 안 맞네. 이게 안 맞네. 저게 안 맞네. 티가 싸우더니 춘천 내려온 지 2년 됐어요. 젊은 애가 아빠 노릇하고 있어. 그럼 뭐 이제 어떡해. 뭐 잘못 따진 건데 뭐 하자는 게 걔네들 행복하자고 한 거지 걔네들 결혼 목적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잘 살기를 지금 축복해 주면서 내가 그냥 열심히 아빠 노릇하고 있어. 근데 또 막내 아들이 이렇게 대학 다 가더니 군대 갔다 휴학기에는 군대 갔다 와서 그랬더니 뭐 미래를 생각하고 뭐 고민할 게 꿈을 꿔야 된다나 휴학계를 딱 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꿈꾼다고 잠이 안 자. 아주 미치겠어. 뭐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자기가 좀 자기 잘 지켜봐달래나? 그래서 뭐 아빠니까 어떻게 꾹꾹 힘들어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래도 내가 용돈 안 줘도 어디 가서 용돈은 잘 벌어 쓰더라고. 어디 가서 뭐 알바 인생이지 뭐. 그렇죠. 근데 정말 딱해. 요새 젊은이들 어디 가서 뭐 직장에 바늘구멍 같아서 뭐 일할 때가 많지 않아 사실. 뭐 그 기분도 이해해. 그래서 내가 야 물 좀 한 잔 줘. 선생님 물 좀 한 잔 주세요. 녀석이 그렇게 빼질거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 직장 대신 잘 놀고 있어라. 그냥 그러고 있는데 몇째 딸이에요? 금년들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요새 어른들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 근데 그래 저부터 이렇게 나가보면 요새 젊은 애들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 버릇이 없어.
아저씨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시대가 바뀐 게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야. 걔들도 젊어서부터 멋지게 살고 싶은 거야.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멋있는 노동자들한테 희망 보여줬어. 너도 나도 다 덤벼들었을 거야. 그 일 하겠다. 그죠? 근데 결국에 노동 내고야 뭐 얻는 게 뭐야? 굴욕밖에 안 들고. 이러니까 다 회피하는 거야. 젊은 애들 버릇없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멋있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 맨날 봉필영감처럼 다시 태어나고 젊은 애들 탓하고 노랭이짓 하지 말고 젊은 애들이 일자리 보고 힘들어도 희망 갖고 달려들 수 있게 우리 아저씨들이 한번 박수 좀 한번 주고 젊은 애들한테 힘 좀 줘서 혹시 나는 그렇게 잘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은 바르게 살기 운동을 봐봐. 거기 바르게 살겠대. 내가 바르게 살기 운동 사무처장이 있거든. 앞으로 우리 바르게 살아서 젊은이들이 세상 좋아지는 세상, 이런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고. 야, 점순아. 그리고 우리 효주야, 주희야, 종우가, 그리고 내 손주 건이라 찬열아, 사랑한다. 너희들이 세상의 희망이다. 감사합니다. 네. 봉필 영감의 주저리 잘 들으셨나요? 봉필 영감은 성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봉필 영감 주저리 김승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르게 살기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주절이 바로 봄봄의 주인공 점순이죠. 홍소율님이 벌이는 점순이의 주절이 점순이는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간에 말을 더듬거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동네 실내마을에 사는 점순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16살, 딸부잣집 셋째 딸입니다.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요. 이웃집에 머슴이 한 명 삽니다. 등치도 좋고 워낙에 일도 잘하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대릴 사이로 약속하고 데려와 3년하고 7달이나 일을 시키고 있어요. 저도 그 순진한 녀석이 싫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저 언제 시집갈 수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좀만 있어봐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짝을 메어줄 텐데 하시며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는데 이놈이 갑자기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개돼지도 푹푹 크는데 네 키는 왜 안 자라냐? 참 어이가 없어서 개돼지의 나를 비유하다니. 아버지도 작고 엄니도 작고 당연히 그럼 내 키도 작을 텐데 왜 이렇게 키 타령만 하는지. 아마도 지금 제 키가 160이니까 175는 돼야지 갈 수 있나 봅니다. 근데 우리 언니는 150인데 어찌 우리 아버지랑 결혼을 한 거지? 또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언니는 19에 시집을 갔는데 형부가 10살 때부터 들어와 머슴살이를 했으니 아이고 3년이면 몇 해를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는 사위보다는 머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속도 모르는 바보 같은 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놈이 집에 쳐들어와서는 아버지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 부레만 먹고 성례는 안 지켜요? 하며 냅다 바닥에 드러눕더니 성례 안 지켜주면 차라리 죽겠다지 뭐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한바탕 몸싸움을 벌였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로 바뀌더니 얘야 점순아 아버지 죽는다 이러다가는 진짜 아버지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그 손 놓지 못해 우리 아버지 죽겠어 하며 말리려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올 가을에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시며 항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생각 없는 멋은 녀석 손을 놓더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뜻밖의 아버지와의 한판 승부였는데 저 이제 시집 갈 수 있을까요? 저 시집 갈 수 있는지 이제는 동백꽃 숲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음은 동백꽃 점순이 시점입니다. 여기 주인 닮아서 빌빌거리는 씨암탉 한 마리가 있습니다. 싸워보라고 싸워보라고 쌈을 붙여놓습니다. 그 씨암탉이 주인 닮아서 그런지 몇 번 쪼이더니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씨암탉 주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놈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지 매일 산에 가서 나무 한 짐에다가 오고 멀쩡한 울타리는 부시고 왜 새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밥이라도 먹고 하는지 집에 있는 감자 세 알을 몰래 훔쳐다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뭘 잘못다고 안 먹는다지 뭐예요. 나도 남의 속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나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네 배내 병신이지? 너가 아버지가 고잘하지? 하고 열이 나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는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자꾸 주인 닮은 닭이 생각이 납니다. 자꾸 쌈을 붙이면 힘이 길러지려나? 닭을 보러 가니 지집 닭장에 넣어놨네요. 닭장에 갇혀있는 불쌍한 닭 신세나 네 주인 신세나 똑같구나. 닭장을 열어 닭을 풀어줍니다. 싸워라 싸워라. 쌈을 붙여도 피 쓰러지고 피도 나고 한심한 닭 같으니. 그런데 한참 싸움을 하는데 이 겁쟁이 주인이 와서는 내 수탉을 담배로 때려 엎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내 수탉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왜 남의 수탉을 때려 죽이니? 하고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불쌍한 녀석,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닭 죽은 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 걱정 말고 다음부턴 안 그럴 거지? 하고 어깨를 툭 치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힘이 풀리며 훅 넘어갑니다. 저도 같이 넘어집니다. 동백꽃의 향긋하고 알싸한 냄새가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여러분들과 저랑 비밀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점순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비밀 지켜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 이야기가 새어나가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그죠? 공범입니다.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 점순이의 주절이 들어봤는데요. 선생님들 점순이 마음은 어떤 것 같나요? 결혼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좀 나중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봉필 영감님께 그럼 어필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주저리는 잠시 쉬어가고요. 다음 순서는 우리 가라 민요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요 무대는요, 오프닝 무대를 또 꾸며주신 분인데요.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전국 경서동소리 경연대회 명창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재입니다.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이자 가무앞의 풍탄원인 이슬님께서 꾸며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셨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나 골목골목 서 남자는 달빛을 안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안치면 그 포근한 흰빛이 새빨고 재훈이 참 아름다운 꿈이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김유정이 긴 탄생 기념 행사에 함께하는 지금 우리가 또 이 주저리를 함께하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어제 공연에 이어서 주저리 한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박선배 주저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박선배님은 산골나그네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 산골나그네는 헐벗고 굶주린 유랑민 안악으로 산골의 어느 가난한 주막집에 걸식을 목적으로 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주저리, 지금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골나그네 박선혜입니다. 우리 그 산골나그네 작가님은 1933년대 작품으로 그 작가의 고향인 신례마을에서 신이 떨어진 덕두원 그곳 돌쇠 집에 놀러 다니면서 그 돌쇠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을 이렇게 작품화한 것이 산골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골나그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홀 어머니와 아들이 사는 산골 주막에 호령이 찾아든 19살의 아낙네, 과연 누구일까요? 네, 갑자기 찾아온 행운 같은 이 아낙네, 바로 저 산골나그네입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밤이 깊어도 술꾼은 역시 들지 않는다. 매주 뜨는 냄새와 같이 퀴퀴한 냄새로 방안은 괴괴하다. 홀 어미는 쓸쓸함에 곰곰 생각에 젖는다. 가을 산골은 왜 이리 고고할까 고적할까. 홀로 집을 지키는 어머니, 바깥에서 신발 소리가 자작자작 들려 덕돌이가 왔는가 하고 반겼지만 잠잠했습니다. 용마루가 쌩쌩 울고 모진 바람에 놀라 멀리서 밤개가 요란히 짖을 때 드디어 산골나그네가 등장합니다. 주인 어른 계셔요? 저 하룻밤만 드세고 가게 해주세요. 저는 헐벗고 굶주린 유랑민으로 산골 어느 가난한 주막에 걸식차 들렸는데 가부인 주인이 저를 딸처럼 애지중지 금이야 오리야 저를 얼마나 유해해 주시는지 잠을 잘 때면 이불 속에서 저를 꼭 안고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막에 온 후로는 아니 개미 때도 보이지 않던 술꾼들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아니 셋넷 짝을 지어 떼거지로 술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 주막에 아직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너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 책이 전부인지 저 책이 영인지. 네. 그러던 중 이 집 아들 덕돌이가 엄마가 나가고 없는 사이에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떠냐고, 내가 싫지 않냐, 싫으냐고, 또 앞으로 또 이 집에 소가 생기고 우리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또 밖에서 들어오다가 어머니가 그걸 듣고 조용히 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어디 갔지? 그러면서 하룻밤을 치르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주모가 며느리가 돼달라고 하면서 우리 이 헷갈리네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산골 나그네는 19살인데 이 늙은 나그네가 나와가지고 주저리 실고하니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뭐 빨리 당긴다고 뭐라 그러죠? 그게 햇불도 빨리 당긴다고 홀레를 치렀어요. 홀레를 치르면서 아주 경사가 나고 분주하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런데 홀레품으로 받은 게 무엇일까요? 네, 그렇게 비싼 2원이나 되는 은비녀와 은가락지를 홀레품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우리 아들 덕보는 또 홀레 때 받은 그 인견으로 된 그 좋은 옷을 아끼고 해서 일 갈 때는 허름한 옷을 입고 집에 와서는 쉴 때 그 옷을 입다가 또 잠잘 때는 아주 고이게 해서 머리팍에 놓고 잠을 자요. 다 보고 자요. 다 보고 머리맡에 놓고.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뭐가 헌 베개 옆에 없어요. 내 색시가 없어졌어요. 이를 어쩌나. 우리 이 산골 나그네가 그만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골 나그네가 이 은비녀랑 은가락지를 베개 밑에 넣어놓고 사라졌어요. 그렇게 귀한 색시가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이 산골 나그네는 뒤도 안 돌아보고 험한 산길을 밤중에 구비구비 해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덕돌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는데 어느 허름한 기둥만 내게 있고 벽도 없는 바람이, 그 추운 겨울에 바람이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지 남편이 있는 거예요. 거지 남편이 있어서 그 거지 남편에게 그것도 아파서 너무 아파가지고 걸음도 못 걷고 누워있는 남편한테 이 덕돌이의 옷을 입혀주고 같이 함께 빨리 도망가자고, 이 산길을 빨리 벗어나자고 하고 달려갔지요. 멀리 어디까지 갔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데 이 산골 나그네가 다시 돌아올지 어떻게 됐을지는 우리 여기 팬들한테
뒷모습을 보이고 말았네요. 저 우리 나경이님 뒷모습이 힘드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뒤로 이렇게 퇴장을 하실까 했더니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경이님.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저리 한 판이 또 이런 또 라이브의 묘미가 있습니다. 중간에 생각이 나지 않네. 다음 어떡하지 해도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얘기해 주시고 박수 쳐주고 공감해 주시고 점점 더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주저리 한 판인데 주저리의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주저리로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주저리 한 판은 이윤철님께서 장식을 해주실 텐데요. 네, 이윤철님의 주저리는 망고방의 이야기입니다. 망고방이 송이를 캐고 닭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형제가 별을 도둑맞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응철인데 요즘 이름을 이응칠로 이렇게 바꿀까 진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응칠이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안녕으로다 많이 씁니다. 그게 북두실성이 인간의 그 장수 이거를 점지해주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오래 살으라고 그 북두칠성을 따라서 응칠이 일곱 칠자 응칠이라 그 칠자가 주로 많습니다. 우리 그 수필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칠님도 그 응칠 칠자 그래도 칠자를 좀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 요즘 전 응철인데 제가 지금 정종이도 우리 아실지 모르지만 저기 저 진병산 밑에 정종이입니다. 그런데 그 정종이가 그 무쇠 손 모양이 있다고 해. 그래서 저기 그 진병산 밑에 거기서부터 이 밑에 그 추어탕 있는데 거기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서 무쇠솥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무쇠솥발 이게 솥의 발이 그게 정종입니다. 그런데 그 정자가 요즘 제가 그저 못하지만 주역을 한번 이렇게 뒤져보니까 주역 하편 50에 그 소정자가 나와요. 소정자가. 그런데 이 소정자가 참 귀하대요. 아주 귀하도다. 그 솥이 대개 그 물과 불이 서로 극이 아닙니까? 물과 불은. 그런데 이건 물과 불이 합쳐가지고 발이 되고 변화가 생기고 거기다 또 남을 거지. 그래서 이 소정자는 아주 그 형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정종입니다. 네, 거기서 산하나 조금 넘으면 김유정 마을이 나오는데 우리가 누님이 6인데 제가 좀 자전적인 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님이 시집을 가셨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거기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진병산 밑으로 이렇게 넘어 저 학군 이쪽 가는데 연못 이쪽 하나 있죠 거기. 가다 보면 거기 넘어서면 바로 거기가 그 김유정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 누님이 그런 시집을 가서 양주도시네. 그 우리 매학이 그 역전에서 이거 하는 고부 그거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누님이 시집에 제가 그냥 들기름 짜서 저거 가져가고 참기름도 가져가고 거기서 또 누님하고 매하고 그 잔대 그 틈에서도 자고 초가 장간에서 그 집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양주시에 그 원집은 있어요. 거기서 누님이 가면서 제가 김유정 문학에 대해서 그나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그 우리 양주교실의 그 우리 누님의 시아주머니, 사촌 시아주머니가 그 양주교실의 그 시아주머니가 김유정 생존의 마지막 주자인 조문희 씨의 조문희 씨. 조문희 씨라고 아주 완용처럼 생기시고 깨끗하게 발적을 입으시고 요새 점이 이렇게 있으시죠. 꽤 사귄 뻔이죠 저희가. 아니 그 후로 거기 가면 그분이 나랑 같이 뭐 거리냐 뭐 얘기도 하시고 그 김정일에서 그 김정 그 선생님이 가르쳐온 얘기. 아니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계신 게 그 조문이시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직접 들어서 좀 제가 굉장히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이제 바로 김정희가 내려와서 그 여름에 더울 때 저기 한들 마을로 가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진검다리가 있으면 거기를 물구나무를 쏟을 때 가신대요. 그 김일종 그 선생님이 그렇게 건강하셨다래요. 그리고 이렇게 20살이 좀 나오셨을 때가 그럴 거예요. 이 간이학교가 이렇게 되면서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또 농구 다니는 그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면 혼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 해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건강하시고 그렇게 우리한테 잘해 주셨다고. 그런데 그 얘기가 거기에 그 문패 아시죠? 문패. 그 4번씩이나 나와야 그 못되는 게 아니고 그 문패하고 응치리하고 거기 뭐 덕들이 뭐 그러니까 건달병이 있고 아주 순박한 덕만이 뭐 돌쇠 아주 있고 아주 재성이 성팔이 뭐 이런데 거의가 싫어합니다. 거의가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 그 응치가 제가 그 왜 응치가 좋냐면 지금 김정마을 거기에서 어느 집이 하나 새롭게 가게를 냈는데 나더러 그 가게 이름을 뭘로 했으면 좋냐고. 근데 가급적이면 김정문학에 있는 걸 해라. 근데 제가 그 도움을 준 게 이제 저쪽에 제자가 있는 데는 정순의 낯달기로 하고 이쪽은 거기는 저 만무방 이렇게 중국집에 거기가 근데 만무왕이라는 걸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무왕을 하면서 나도 그림을 그려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그림도 좀 조금 옛날에 배워서 지금도 가면 그 만무왕 짜장집이 제가 60분과 70분짜리 이렇게 그림을 하나 줬는데 그게 바로 만무왕에 대한 거예요. 이게 막 낯가리에서 한밤에 그 응치가 보는 거예요. 누가 내 동생 의무가 그 농사를 짓는데 밤마다 그 벼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형이 그 응치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정가 4번이에요. 4번 주제소를 들러내라고 정가 4번인데 이혼하고 와서 동생 의무가 의원 그 부인도 아파서 그냥 배사탕 그냥 그런 거 조금씩 마시면서 누워 있는데 거기 와서 있으면서 재성이 성팔이 고수업인지 이거 송금복이 이런 거 노름 같은 거 하고 이러면은 거기 있는데 동생이 요즘 갑자기 이렇게 없어진다 이거야 이게. 그런 이걸 내가 잡아만 보고 이게 필요시 전 재성이나 성팔이 저놈들이 발리면 훔쳐가겠지. 그 이상하게 의모가 농사를 짓는데 그 벼를 잘리질 않아요. 추수를 하지 않아요. 늦게까지.
어제 보니까 글쎄 이 응치가 밤에 살펴보니까 도둑놈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누군지 아시죠? 그 농사를 지은 그 소작의 그 의무야. 야, 이것도 건물을 꺼먼져서 이거 나오는데 그 응치가 그냥 붙잡고 속였는데 알고 이제 자기 동생인데 이 동생이 야, 형까지 왜 나를 이러냐고. 아니 자기 농사 지구를 밤에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걸 가세라 해서 가게로 잘라가지고 훔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김유정의 만무방이 아까 그거 동백꽃이라는데 아니에요. 대표작이 만무방이에요.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크용하게 살아서 나는 그 민초들의 그런 뿌리 그런 걸 잘 그렸다고 해서 만무방이. 그래서 나도 어떤 데는 야 이거 근데 응치처럼 그 북두칠성이 제가 전번에 이게 참 대단히 하는 얘기지만 먼저 저기 동해안에 있을 때 그 목욕을 갖고 등원이 밀었더니 그 등원이 미는 사람이 나를 보더니 얼굴을 막 이렇게 보는 거야 땡미리가. 그 왜 보시냐 했더니 아 등원이에 북두칠성이 있는데요. 아니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성과 성장하냐 진짜인데 그래도 제가 무슨 북두칠성이 근데 처음으로 동해안에 와서 야 근데 보니까 제가 내년에 어디서 작품 전시회 KBS에서 흔들 때도 이 아침 새벽에 그 꽃 막 갖고 오는 사람이 갖고 와서 노선이 날보더니 일본서 왔는 거야. 아니 나도 일본어 안 해요 그랬더니 여기 그게 이름이 덕전 얘가 야 덕전이 이게 일본 이름이래. 일본 우리 장모가 일본에서 왔거든요. 그 장모가 쓰던 아우예요. 야 이제 이렇게 꼭 갖고 다니는 사람도 차원 이게 굉장히 높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얘네가 안중근이시라고 어릴 때 이름이 안응식이에요. 안중근이시라. 그 지금도 그 사람이 개성 그쪽인데 파주 거기 가면은 응칠교가 있어요. 응칠교. 그리고 삼국유사의 김유신이도 어릴 때 이름이 아명이 응칠이었었어요. 그리고 응칠이 하여튼 오래 살으라고. 그냥 이상하게 어머니가 그러는데 정말 이때는 얘기는 모르지만 너 태어날 때 보니까 이 배를 이렇게 양쪽으로 비고 나왔대요. 아니 근데 그게 내가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그 여승한테 한번 조용히 물어본 적도 있어. 근데 절에다가 뭘 이렇게 그 치성이라는 말이 북두칠성에 그 북두칠성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정한수에다 떠놓고 그게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에게 정한수를 놓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응철이가 응치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싶어요. 또 저기 계신 저분도 저 버덩에 살고 계신 김유진 이사장님도 딸고 꼭 응칠 선생이래요. 응칠. 아니 너도 그게 좋아요. 아니 물론 그 정가 사범인 거기 왜 의모형 응치가 아니고 이거는 나도 이름을 요번 기회에 가르쳐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 만무방이 또 내가 보다 글을 그렸는데 일만만자 없음 문자 항 이렇게 하고 딱 써놨더니 김유정 씨는 한문을 안 쓴대요. 한문을. 그래서 그 지었어요 제가 만무방.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만무방. 어떤 그런 걸 만무방인데. 그래갖고 한문이 없대요. 김유정 그하고 한글만 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 정동이가 고향인데 아니 항상 내 고향 정동이 형을 넘어서 시루마을 실내 또 요즘은 거기 세곡에 또 우리 친구가 가서 거기 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세곡에 너무 좋아요. 앞산에서 말이야. 응? 정순이가 밥을 해주고 와서 거기 이렇게 농사진 화전밭을 가는데 쪼그려 앉아서 내가 일만 할 거냐고 어떻게 성례를 해주자고 일만 할 거냐고는 요렇게 밥머리에 앉아서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 전에 이제 1939년에 기차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전일에서 보면 저기 한들마을 배평 한들마을에 산포로에서 물골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나가서 원장 그쪽으로 나가는데 저기 금강에 홍천에 그쪽에도 있고 사정 이런 게 있어서 요달에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다녔다. 그 한두루 가면 한두루라를 보통 그런데 한들이죠 대평. 거기 가면 진정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 없고 하여튼 저는 음철이가 있는데 음치리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튼 저는 실내 가운데 우리들끼리 좀 사시다가 이제 이번에 2월 25일 날 돌아가셨지만 거기 가면 포근합니다. 김정마을 보면 포근하고 그 좋은 이슈 때문에 제가 김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이거 혼자 갖고 있다가 무슨 큰 옛날에 가오일보 누군가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도 그게 조금 나왔더라고요. 조문희 씨가 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하여튼 진짜 그 이후로 기도사에게 전해드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잘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좋죠 이미? 네, 북두특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은철님께서는 저희에게 큰 의문점과 궁금증을 남겨주시고 들어가셨어요. 등에 북두칠성이 과연 있으신지 어떠신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만져주나요? 만져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음칠로 정말 개명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만나시면은 불러드리세요. 이거는 주소리 해주신 이은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주저리의 묘미 맛이 이렇게 있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죠? 아쉽게 주저리는 여기서 끝을 내고요. 마지막 무대는 단가와 판소리 공연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또 장식해 주실 분은요. 한양대학교 국악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8회 곡성통일 전국종합예술대전 명인부 판소리 최우수상 그리고 제21회 국립국악원 주최 전국국악경연대회 통합부분 금상을 수상하는 등 제가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은 수상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국가지정문화재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이자 현 경기도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시립 민족예술단 단원이신 김용화 소리꾼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용화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된 이유는 아무래도 저의 스승님의 스승님이신 방록주 선생님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김유정 선생님과 방록주 선생님과의 그 사랑 이야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방록주 선생님께서 생전에 본인의 삶이 얼마 안 남으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셨는지 몇 글자 이렇게 시처럼 문구를 적으셨어요. 인생 100년이라는 첫 글귀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방록주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그 제자이자 저의 스승이신 박송희 선생님께서 그 시처럼 남기신 그 문구에다가 그 노래를 얹으셨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박록주 작사, 박송희 작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100년이라는 단가 짧게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적벽 대전 대목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생님 소리에 비하면 정말 발끝에 때만도 안 되는 소리 실력이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에는 최광수 선생님이십니다. 인생 100년 꿈과 같네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100년이야 죽고 사는 것이 100년이랴 날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날적에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날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우나 인생 100년이 어찌리 거마으랴 엊그제 청춘 홍아지 날 백발이 들고 죽는 것도 설치만은 늙는 것은 더욱 설레 인생 100년 옷은 많지만은 가는 길에는 버릇이 없네 장차의 몸을 이게 타리 차라리 이 몸도 저 폭포수에 다 가였으면 저 물고기와 시련만은 그러나 서로 말아 가는 길 오는 세월 인생 무상을 탓하고 너와 세상 헌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서 청춘 세월을 험하니 말고 할 일을 하면서 지내 그때요 적벽강 조조는 수렵군 분발하여 쌍을 제쳐볼지 그때의 적벽강 조조는 장대 상해가 비앉아 장극을 어구 만지며 이마 장졸 들어서 이내 장창으로 황건 동탁을 베고 여포사로 잡아 사해를 평정한 그하니 천문이라 하나니 날 위하여 도움이 분명한지 어찌하니까 좋으느냐 정목이 여자보대 풍부나 윤동대에 동남풍이 괴일하기를 방국을 사이다 조조 허허 무슨 애나 보대 동지의 이행 희생은 이게 뭐 동남풍가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제의 약속을 기다렸지 온 나라 황제란 20와서 건 날이고 정봉하기 이상의 선봉 대장
정보장을 둘러치고 상승돈 빛나라우가 악령을 바람을 맞춰 지목총 소리하고 조조의 진중 바라보고 예다들은 안니 조조가 보고 대리하여 장돌 타려 자랑을 왜 정어디 보아라 전부가 니 보아라 황공복이 나를 위하여 양초 많이 실고 저기 온다 정부가 니 보아라 정기여자네 군량실은 대량이면 선체가 원중얼티 둥덩실 높이 떠서 요요하고 범유하니 만일 관계 있을지 니 어찌 회피하오니까 조조 이 말에 무심이다 그랬구나 이 말이 당연하니 군빈 굴러방새거라 군빈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 배 어디 뺀가 승상인정 전에 난 시한을 들어서지 말랍시다 이 말이 치든 뭐든 뜻먹고 사랑개가 비ля르르 군빈마저 떨어지고 환산 20천 거하고 신기전과 내때나 말소리 두리둥둥 내고 좌우 각성 동남풍의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노리고 전기가 떠그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9번 물이 보고서 오 주먹 세 번을 불러치니 화염이 좀 서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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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판다리 주파를 하며 갖고 우리가 뒤집어 발전막 조국 하전 군전 당화창 막 깨어진 동록 거발자 바람새 나발 큰 진정까지 이런 책안쳐 산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상의 화당이 수만 천선이 가지고 떴고 적벽가에 불빛이 난리가 아니냐 옛날 쏜 백만 군병을 날도 가도 이런 꼼짝 달싹못하고 숨 막히고 기맥히고 살도 맞고 창에 떴지 앉아도 서서 듣고 웃다 울다 밟혀 듣고 맞아 죽고 애타 듣고 성내 죽고 털는 거리다 죽고 복창 털컥 살에 맞고 맞아 죽고 맞아 죽고 찢어져 죽고 흉하게 죽고 우습게 죽고 무섭게 눈 빠져 서 빠져 등 터져 오사 급살 못해 암살라야 달다 칠 너도 쳐보라고 죽고 이 죽고 강부로 죽고 그래 그러면 앞불상 낙상하야 가sam과 다리가 죽고 가다가 죽고 조다 죽고 실없이 죽고 어이없이 죽고 간이 없이 죽고 험하게 죽고 꿈꾸다 죽고
가서 넣었더니라 와삭와삭 깨물어가 뽕물에 가서 또한 놈은 본대 끝으로 뻑뻑뻑뻑 기어올라 기어올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3대 독자 외아들이오 제발 너무 살고 일가문에가 푹 노한놈은 배전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 퉁퉁퉁퉁 나가더니 고향을 바라보며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는 할일 없이 죽습니다. 언제 다시 배고리가 나무리가 푹 한강이 한 놈은 그 통에 한가한 치라고 시조 배다 죽고 즉사불사대 소준 기에 사람을 모두 국수 불들더라 그럼 정끝 초 그냥 남말기 고송고 덕반에 적벽 분파에 떠나버리지 1등 명장이었을 때가 꽃날은 창수고 용지구나 이런 궁전 가란 소리 여기서 피르르르 저기서는 피르르르 화재 장려서 왕등은 조조를 보이하여 천방지축 달아날 때 황계 화영 무릅쓰고 쫓아오면서 배난 말이 붉은 홍포 입은 것이 조조이라 그만 말고 시리 죽어라 성공기자기 황계라 조조가 환떠봐야 입은 홍포 훨씬 벗고 군사천리가 사쓰고 하는 군사들 가리 참조전이 간다 날다리 조조란 놈 지가 진정 조조니라 황계가 쫓아오면 저기 수염 긴 게 조조니라 조조가 넋이 없어 긴 수염을 건넨 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었대 멘탈 장탈 도망을 잡고 와드득 황계 맞아 물에가 끊어져 낙수거리 공이나 날 살려라 한다 급히 걸고 살을 빼야 본진으로 날 적에 좌우 혼통소리 초조 창조 넋이 없어 오림개로 도망을지 말을 거꾸로 잡아 타고 가자 어서가 난다고면은 나 죽겠다 여봐라 정가 고수기 축지법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난 오늘 본게 축전 축지법을 허락다 이 말이 왜 되풀려져 이 됐어 앞으로는 아니 하고 적벽강으로만 그저 이것이 왜 말이야 나 승상님 말을 거꾸로 탔어 언제 올게 타봤느냐 말 머리만 쏙 빼다가 얼른 돌려서 뒤에다 붙여라 나 끝끝나워 사가자 아이고 장황훈중 동망을 날째 좋다. 새만 하루가도 복령인 의심을 넣어다 낙연만 벌써 하여도 주병인
돌아가신 김유정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너무 기쁘시네요. 정말 축하하죠. 너무 안 돼요. 아니 김유정님 돌아오고 호남비 당선되는 지금 그 모습하고 똑같은데요. 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소리부는 김용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나 그죠? 혼신을 다해 공연을 해주시냐면요, 옆에서 보는데 땀방울이 주룩주룩 흐르시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주신 김용환 소리꾼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너무 편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김유정 115주년 기념 작품 속 인물과 주제를 합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매년 작가 김유정 선생의 탄생 기념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우리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발전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